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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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세 사람, 저 삼틴이, 잔이윤, 비둘기입니다. 잔이윤은 너무 안 해. 나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주셔가지고.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화에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몰트 중에 이제 하이랜드 파크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이름이 확실히 좀 약간 파크 이러니까 되게 이제 저도 손님분들한테 권해 보면 좀 이렇게 좀 믿음감 없어하는 이름이긴 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저는 이거 소개하면은 뭐 하이랜드 위스키인가요?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그런 듣죠. 얘기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뭔가 되게 그런 브랜딩을 되게 잘하고 나름 잘하고 있다.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브랜드. 그리고 증류소도 갔다 왔는데 네네네. 참 아기자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가보고 싶다. 거기 사진 보면 너무 좋던데. 자, 그러면은 오늘도 날고 있는 남자. 제가 이제 하이랜드 파크를 가볍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자세한 뭐 재밌는 썰과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랜드 파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그런 브랜드예요. 우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하이랜드라고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역 분류상 하이랜드 위스키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증류소가 어디 있냐면 스코틀랜드 최북단의 오크니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커크월이라고 하는 뭐 동네에 있는 증류소고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 최북단 증류소라는 최북단 증류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 오크니에 이제 또 증류소가 있는 게 스카파 증류소. 맞습니다. 우리 발렌타인 할 때 했었던 좀 다뤘던 것 같은데, 한 100m, 200m 정도 좀 밑에 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지도로 딱 보면은 하이랜드 파크가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 정도 위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름이 왜 하이랜드 파크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왜 위스키 지역 분류할 때는 하이랜드가 이제 좀 고지대의 땅이고, 그렇죠. 로우랜드가 좀 평지이기 때문에 좀 낮은 지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좀 붙였다 이건데, 하이랜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랜드 자체가 위쪽 경도라 하나요? 위도라 하나요? 위도. 그래서 위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에드링턴의 어떤 전신이었던 하이랜드 디스틸러스의 영향이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찌 되었든 뭐 하이랜드의 지역 분류가 되는 건 아니고 아일랜드의 지역 분류가 되죠. 최근에 제가 또 들었던 건데, 저희가 보통 이제 위스키 맵, 그러니까 위스키 지역을 분류를 할 때 뭐 로우랜드, 하이랜드, 스페이스사이드, 아일라, 캠벨타운, 아일랜드 이렇게 6가지라고 하는데 5개로 바뀌었대요. 아일라랑 그 아일라가 그냥 아일랜드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하던데요. 제가 최근에 그 브랜드 앰버서더 아일라가 아일랜드로 아일랜드로 편입이 됐다. 그래서 5개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아일라도 섬이니까 그냥 섬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애매하긴 하다. 그렇죠. 뭐 아일라는 섬들인 건 맞는데 워낙 독특하니까. 예전에는 피트가 솔직히 거의 아일라의 전유물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내륙 지방에서도 피트가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오크니라고 하는 섬이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이 1472년도에 이제 스코틀랜드 영토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의 이제 마가렛 공주가 그 스코틀랜드의 제임슨 3세 왕자랑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가렛의 아빠인 크리스천 왕께서 스코틀랜드의 예물처럼 이제 섬 하나를 탁 줘버린 거죠. 지참금 같은 그런 결혼 지참금처럼 해서 오크니를 그때 1472년도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좀 줬대요. 생뚱맞기는 해요, 그죠? 스코틀랜드 영토의 바로 위에 이제 딱 있는데 노르웨이랑 이제 덴마크 이렇게 관할이었다는 게 조금 생뚱맞긴 한데 어쨌거나 뭐 니네 나라 가까이 있으니까 니네 해. 그 돈으로 주지 또 그걸 왜 또 섬으로 줬다. 근데 더 주는 거 이게 아닌가? 그게 있는 거죠. 약간 옛날에 그 덴마크랑 노르웨이는 그 바이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하도 이제 약탈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두보 영토에 같은 거잖아요, 자리를 약간. 잡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왕국이 되고 하니까 이 관리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줘버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만큼 덜 침략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그쵸 뭔가 잘 지내보자. 맞아 이런. 맞아.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스코틀랜드 원래 옛날이 이제 켈트족인가? 뭐 네, 그렇잖아요. 네, 켈트족. 근데 이쪽 그 저희 그 커크월 갔을 때는 약간 자기네들은 약간 이쪽 바이킹 쪽의 후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게르만이랑 바이킹족의 인구비가 음.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이제 나는 바이킹 후손이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오크니의 한 20% 가량 정도의 인구는 그렇게 그렇죠. 성이나 뭐 이름 같은 것도 그 문화를 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가셨을 때 그분들은 약간 수염도 막 이렇게 닦고 이런 거요. 뭐 바이킹 근데 옛날. 상대적으로 좀 커요 확실히. 이렇게 음. 북으로 갈수록 좀 더 스코틀랜드인들이 좀 더 큰 느낌이 있어요. 키부터 영국인들은 오히려 덜 그런 느낌인데 이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갈수록 저는 남자분들도 되게 크고 등치도 보통 크고 막. 190 이 정도는 그냥 그게 그 왕자의 게임 보셨어요? 네네네네 그 벽 너머의 야인들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옷차림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아니, 비슷한데 뭐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컸어요.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유럽 사람들이 좀 등치가 크더라고. 그죠. 여자분들이 보통 저만 했어요. 여자들도 커. 저도 등치 자체가 좀 그래도 크더라고. 한국에서는 작은 키가 아닌데 작은 덩치가 아니고 여자분들이 저만 하고 남자분들은 보통 저보다 컸어요. 거기는 식사량도 엄청나고 아무튼 원래는 덴마크의 영토였으나 이제 스코틀랜드로 편입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문화 자체가 좀 독특하게 다르고 그래서 이 오크니라는 섬이 또 옛날에 이제 과거에 그 왜 세관원들이랑 전쟁하던 그 시절에 그 불법 중류업자죠. 당시엔 밀주업자죠. 그렇죠. 그런 밀주업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엄청 저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스코틀랜드 그 하일랜드 파크 증류소 이제 투어를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 얘기할 때 이제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밀주업자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밀주업자 얘기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그 욘슨 매그너스 욘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막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밀주하던 시기부터 있던 증류소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역사에 대한 그 기록 자체가 좀 그렇죠.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일랜드 파크에서 다크 오리진이라는 시리즈를 내면서 그 매그너스 욘슨이라는 사람을 샤라웃을 하는데 시아라. 예.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좀 재밌어요. 이 사람이 세 개의 직업이 있었다고 해요. 그 평일에는 이제 도축업하고 뭐 정육점, 정육점 같은 거 하는 거죠. 주말에는 이제 성직자, 교회에서 네, 성직자로 일을 했고 밤에는 밀주를 했대요. 엄청 바쁜 사람이었던. 참 성직자하고 안 어울리는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예전에는 뭐 수도사들이 막 술도 많이 빚고 했으니까 그런 도축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예 틀리잖아요. 생과 사를 가축을 죽이고.
밤에 술만 기도하고. 들다가 낮에 죽인 다음에 주말에는 기도하고 나쁜 남자였어요. 나쁜 남자. 되게 재밌는 인물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세관원들이 이 오큰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왔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 뒤질라고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교회 지하실에 있는 관짝에다가 술을 이렇게 적재를 해놓고 보관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세관원이 와가지고 저거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저거 그 천연두 환자 시신인데 열어볼 테면 열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옛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전염병 같은 게 엄청 무서웠을 테니까 그런 거 하면은 조금 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 교회가 매그너스 존슨이 있던 네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된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 앞쪽에는 막 공동묘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딱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아래에 술을 숨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숨겼겠죠. 근데 어떤 데이비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집요했나 봐요. 이 사람은 끝내 그 관짝을 열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그너스 존슨이 딱 걸렸네. 네, 체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 한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되게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매그너스 존슨을 체포하고 이제 술이 막 있고 중류 시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도 진짜 웃겨. 로버트슨 이 사람이 세관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류소랑 그 술들을 다 인수하죠. 인수를 해요. 어떻게 보면 뺏은 거죠. 약간 투잡하는 거지 이제 몰래. 네. 아니 근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자기가 세관원인데 몰래 그걸 해 밀주를 해. 그러면은 약간 안 걸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좀 좋은 것 같아.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얼마 안 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1826년이니까 뭐 거의 뭐 그 글렌리벳이나 뭐 그때 정식 면허를 받던 그때쯤에 그쵸. 이제 이 증류소도 공식 면허를 취득까지 해요. 그리고 한 뭐 십몇 년 지나서 1840년에 그 이제 오크니의 지역 유지였던 이제 보릭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1895년에는 또 글렌 그란트를 설립했던 제임스 그란트가 그걸 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1937년쯤 돼서 지금 에드링턴의 전신이었던 하일랜드 디스틸러스가 인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에드링턴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에드링턴에서 그 맥켈란 다음으로 뭔가 좀 주력으로 뭔가 그렇죠. 좀 활발히 국내에서 그 에드링턴에서 이제 유통하던 제품이 맥켈란이랑 하일랜드 파크랑 글렌노티스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뭐 맥켈란 다음으로 약간 주력으로 밀었었죠. 하일랜드 파크. 요즘은 또 약간 로티스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주류박람회나 이런 데 가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류소가 뭐 그렇게 큰 증류소가 아니잖아요. 규모가. 네. 맞아요. 네. 그 오크니 자체가 되게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기후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그때 우리 갔을 때도 뭐 그 스코틀랜드 자체도 약간 좀 그랬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이 하일랜드 파크 우리 그 피트 이렇게 채취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약간 뭐 그런 피트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날씨가 진짜 변화무쌍한 게 딱 그 버스 타고 가는 때는 맑았어. 근데 이제 버스에 딱 내려가지고 그 피트 채취하는 곳까지 걸어서 한 15분? 10분 15분? 이 정도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비가 엄청 추적추적 내리는 거야. 거기 완전 진흙이잖아. 완전 흙바닥인데 아주 막 옷이랑 신발이랑 막 다 버렸는데 또 딱 돌아오는 길에는 엄청 또 해가 쨍쨍.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분무기로 비 뿌리듯이 확 내렸다가 멎었다가 막 그런다고요. 계속 비가 왔다 맑았다 비가 왔다 맑았다 계속 날씨가 계속 그러고 그다음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하일랜드 파크 있는 그 오코니 쪽에는 나무가 없어요. 진짜. 그냥 그 헤더라고 하는 관목 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있고
그러니까 뭐 언덕 그 산도 높은 게 별로 없었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언덕 정도 되는 그런 건데 나무가 없어. 되게 그냥 낮은 관목 같은 거 좀 네, 잘하는 거. 그런 것만 있고 꽃 피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딱 보이고 나무가 없더라고. 신기했어. 그 P2도 뭐 별거 아니에요. 가면 그냥 넓적한 삽으로 그냥 땅을 파서 네. 그냥 그걸 말려가지고 쓰더라고요. 어느 정도 깊이로 거의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판 거 보면은 뭐 한 2m, 2, 3m? 2, 3m 정도 파면 바로 거기부터 그냥 이렇게 네모난 넓적한 나무 삽 같은 걸로 그냥 푹 벗어 뜨면 그 모양 자체로 말리면 그냥 피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트를 채취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하비스터 뭐. 거기로 가면 거기서 이제 증류소에서 꽤 차 타고 가야 돼요. 딱 가면은 이제 그 피트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평지 땅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1m 정도 파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한 피트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피트를 채취를 하면은 뭐 이제 깊이를 한 3m, 한 2, 3m 정도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파서 이제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채취를 하고 이제 후손을 위해서 그 뒤쪽으로는 다시 또 이렇게 뭐 아껴놔요. 감목이라든지 잔디 같은 거를 또 심더라고. 다시 진짜 자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체가 이제 하이랜드 파크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긴 했어. 뭐 이거 이렇게 파면은 이거 피트 다 쓰는 거 아니냐, 금방 이거 다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앞으로 한 7, 80년 이상은 채취할 게 남아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부지가 굉장히 넓고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넓고 또 이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이제 새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계속 이렇게 채취를 하고 나가면 뒤쪽에서는 또 계속 또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헤더피트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군요. 그쵸. 관목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헤더라고 하는 약간 보라색 꽃인데 그게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층으로 만들어진 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일라 지역이나 내륙 지역에 있는 피트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거지. 그리고 약간 하일랜드 파크가 좀 마셔보면은 좀 약간 은은한 피트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트 처리 자체도 뭐 그게 아마 플로우 몰팅을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 갔을 때도 플로우 몰팅 하는 데가 있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 플로우 몰팅을 하는 건 아니고 뭐 한 20%, 네. 뭐 한 10%, 20% 정도만 플로우 몰팅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사다가 쓸 텐데 그 플로우 몰팅을 하는 이제 그 몰트도 피트 처리를 할 때 뭐 그렇게 막 헤비 피트로 막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한 뭐 은은한 피트 향이 느껴질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피트들이 이름은 다 피트인데 그 뭐가 퇴적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제 향이 바뀌니까. 근데 요 하이랜드 파크에서는 그 헤더라고 하는 그런 식물 위주의 이제 피트층이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은 그걸 약간 뭐 허니 피트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좀 타 피트에 비해서 좀 약품향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고 좀 은은한 피트감이 좀 있죠. 뭐 꽃향이라든지 약간 뭐 그래서 이제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싱거워하시는 경향도 있고 이제 좀 은은한 피트도 잘 즐기시는 분들은 하이랜드 파크를 굉장히 맛있게 생각하시죠. 하이랜드 파크 딱 이렇게 향이나 뭐 이렇게 맛을 보면 그냥 피트 느낌이 있구나라는 정도지 그게 막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쵸. 오히려 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죠. 좋을 수 있어요. 아드백 같은 피트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보니까 뭐 한 3ppm 정도 이하 3ppm 이하 정도 처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지 않네요. 저는 뭐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스모키 피트 향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제품들 중에서 이제 좀 따로 낼 때 강하게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약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연간 생산량은 250만 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증류소를 우리가 약간 그 갔을 때 이게 도로변에서 입구로 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오른쪽 왼쪽 하고 끝이었던 것 같아. 이게 뭔가 부지가 막 되게 넓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딱 앞쪽이 건물이 이렇게 좀 있고 그 증류소 완전 건물들 뒤쪽으로는 우리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뭐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증류소 건물, 그러니까 그런 주요 시설들이 있는 증류기가 있고 그다음에 플로몰팅하는 공간, 뭐 비지터 센터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 부지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증류소들에 비하면 뭐 되게 작은 정도. 그냥 뭐 한 초등학교 하나 정도, 뭐 그 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저희가 그때 이제 스카파도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스카파는 이제 해변가에 그 마치 이제 아일라에 있는 증류소들 보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외벽돼 있고 이뻐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근데 이제 하이랜드 파크는 좀 벽돌 같은 걸로 게 되어 있죠. 돌 같은 게 이제 쌓여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트를 하는 증류소에서는지 돌들이 좀 까무잡잡해요. 유난히 좀 이렇게 뭐 회색 벽돌이 아니라 중간중간 까무잡잡해서 오랜 시간 이런 뭔가가 좀 묻어놨구나 이런 느낌의 돌담 건물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뻤던 기억이 나요, 건물들이. 이뻐. 이게 약간 그 딱 증류소 하면은 제일 상징적인 게 파고다잖아요. 이게 자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몰팅을 하는 그때는 파고다가 있는데 그 파고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두 개 딱 있고 그 뭐라 그러지? 조그만한 도로 한 뭐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 그죠. 이렇게 있는 그 도로 바로 옆에 이제 증류소가 있는데 되게 그냥 아기자기하니 좋았어요. 여기는 또 약간 다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숨기는 데 없이. 다른 증류소들 가보면은 여기는 뭐 관계자의 출입 금지 이런 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하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 오픈. 뭐 피트도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주고 많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내륙 안에 있는 증류소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떨어진 뭐 쉽게 얘기하면 시골 같은 시골 동네에 있는 증류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광객들이나 뭔가 이제 외지 사람들이 뭐 관심 있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뭔가 홍보하고 알리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 유튜브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한 6, 7년 전 아마 EBS에서 요 하이랜드 파크를 찾아가서 실제 피트층도 저희가 그 봤던 그 피트층을 거기에 이제 뭐 임원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는 임원이? 그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직원들이 나오셔서 네.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운 좋게 다녀오게 됐었죠 이제.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지? 약간 그러면 시음도 막 되는 거죠. 네. 그 증류소 딱 가면은 우리도 그때 증류소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비지터 센터로 딱 가요. 그러면 이제 뭐 기념품 파는 공간도 있고 거기는 약간 홍보관 같이 조그만한 홍보관 같은 공간이 있어.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비디오방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조그맣게 극장 같은 거 마련해 놓은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방음 시설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화면 크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틀어주면서 약간 뭐 하일랜드 파크의 홍보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틀어주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런 비지터 센터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주요 시설들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음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이제 테이스팅을 같이 하고 뭐 그 정도. 원액 같은 거. 그런 건 아니요 없었던 원액은 것 못 같아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S나 이런 거를 준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테이스팅 룸에 딱 가면 이렇게 트레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몇 잔 놓고 라인, 뭐 짝 그런 정도. 엔트리급으로 딱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막 손님들한테 들은 건데 막 증류소 가면은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막 되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라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통에 저거 뭐냐 마셔봐 이러면서 막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1999년에 이제 이 에드링턴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쉐리 캐스크를 많이 사용을 한대요. 시즌드 쉐리 캐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페이머스 그라우스의 원액을 조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하는 애들은 좀 그런 블렌딩용 원액으로 공급을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2017년도에 보틀 디자인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바이킹 문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라벨 보면은 그 기존의 구형 17년 이전 보틀도 문양이 있어요. H 이렇게 써 있는 그 문양이 있는데. 그렇죠. 하이랜드 파크의 심볼 같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H. 네네. 그게 이제 그 세모 세 개가 겹쳐진 문양이 있는데 그거를 발크약이라고 한대요. 발크넛. 발크넛. 그 제품도 나왔었잖아요. 그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 바이킹 문화에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운 전사한테는 그 용맹한 자한테 그런 타투를 옛날에 해줬대요. 그리고 그 타투가 있는 사람을 발키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바랄라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3부작이 이제 발키리, 발크넛, 발파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키리가 이제 뭐 토르 영화 보면은 여전사, 그네들이 이제 여전사인데 용맹한 여전사가 발크넛들을 발파더가 이제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딘에게 바랄라에 갈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걔네들은 이제 용맹이 싸워 죽는 게 이제 바랄라에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늙어 죽는 게 수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발키리가 이제 용맹한 용사들을 오딘과 함께 싸우러 가자. 뭐 약간 이런 3부작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발파더가 그나마 좀 비트해요. 그 새 제품들 중에. 네. 도수도 걔가 좀 더. 거의 뭐 그렇게 아주 CS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마 발파더가 조금 더 높았나 그럴 겁니다. 아마. 네네. 라그나로크는 없나 제품? 뭐 아무튼. 워낙 그런 바이킹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제품이. 이게 북유럽 신화가 사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흥미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좋아하는데 되게 생소한 건데 이게 그 마블 시리즈 토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되게 친숙한 이제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엔트리 라인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10년이 있는데 거의 뭐 10년보다는 12년이 좀 저희한테는 익숙하죠. 12년, 18년이 있고 뭐 21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된 릴리즈로 발매가 되고 있는 그런 라인이고, 그 12년, 18년은 뭐 시즌드 쉐리오크 캐스크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구형 보틀도 약간 다니다 보면 좀 보이지 않나요? 네, 동그란 보틀, 동그란 모양. 그쵸. 예전에 출시됐던 보틀은 지금의 쉐입하고는 완전 다른 게 동그란 병으로 생긴 이제 바틀에 이렇게 까만색 라벨로 하일랜드 파크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 그렇죠. 18년. 그리고 21년도 약간 간혹게 계속 릴리즈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매년 릴리즈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간헐적으로 나오는 릴리즈 제품이고. 그리고 고속성 라인은 25년, 30년, 뭐 40년, 50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25년, 30년 같은 보틀이 옛날에 뭐 48도 정도로 발매가 됐었죠. 그렇죠. 뭐 불과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좀 나왔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고숙성인데도 불구하고 도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원액을 많이 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준다라 치면 이런 거는 완전 땡큐라고 생각하고 이제 좋아했을 텐데, 이게 도수가 점점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물론 원액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물을 많이 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맛이 좀 덜하겠죠, 예전 바틀들에 비하면.
그런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뭐 12년 엔트리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 에드링턴 쪽 제품들이 네.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맥켈란도 그렇고 이 하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12년 제품이 좀 뭔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맞아. 평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뭐 시즌드 캐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하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리필 캐스크도 좀 네. 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팍이 근데 이제 18년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18년들 사이에서. 그쵸. 네, 이제 개인적으로 18년 굉장히 맛있고. 저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나왔던 다른 몇 바틀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크 오리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마 보기 힘들 텐데 다크 오리진이 체리 비중이 엄청 좀 높았죠. 그죠. 하팍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다크 오리진이어서 맛있었어. 다크 오리진 진짜 다크 오리진 맛있죠. 라벨에 보면 이제 수도사 같은 후드를 이렇게 걸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맥그라고 하죠. 네. 네네네. 아니, 자기가 무슨 잡아가지고 어쌔신이지? 네? 무슨 그런 어쌔신 크리드 어쌔신 크리드 그 그런 게임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후드 딱. 그리고 뭐 근데 그런 제품이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풀 볼륨. 네, 풀 볼륨이나 뭐 트위스티드 리미티드로 탑스나, 나왔던 네, 제품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뭔가 문화가 좀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바이킹 북유럽 신화 그다음에 뭐 바이킹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블렌딩을 하고 있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품군 자체가 너무 이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자기네들의 어떤 브랜드를 빌드업해 나가는 게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뭐 특정 제품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몇 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름 자체도 뭔가 그 예전에 왜 우리 그 글렌모렌지 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뭔가 이 위스키에 이름을 부여하고 뭔가 브랜드로 만든다는 거는 그 상품 자체가 그냥 단순히 위스키로 판매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그런 브랜딩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제품에 뭔가 스토리를 계속 입히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뭐 다소 억지스러운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뭐 이제 그런 바이킹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이제 풀 볼륨 같은 경우는 그렇죠. 풀 볼륨 같은 라디오 같은 느낌이에요. 앰프. 네네네. 그런 그래서 케이스 자체에도 이런 볼륨 같은 느낌을 좀 해놨는데 그게 뭐 뮤지션이랑 약간 콜라보 그죠, 해가지고 그것도 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버번 캐스크 숙성 원액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뭐 도수도 꽤 높은 편이었잖아요. 아주 높진 않은데 뭐 한 47도 47, 가까이. 8도 뭐 이런 그 느낌이 정도면은 뭐 가격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풀볼륨 런칭 행사할 때도 갔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러면 행사할 때 막 음악 틀어. 아예 그러진 않았어. 그냥 까비. 이게 그 뭔가 그 뮤지션들이 작곡을 할 때 뭔가 그런 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뭔가 하나의 곡을 만드는 느낌이 자기네들이 위스키를 만드는 거와 되게 비슷하다. 뭐 그런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같은데 다소 억지스럽긴 했어. 근데 뭐 네, 영하잖아요. 나쁘진 않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타투가 제일 별로였어요. 솔직하게. 그런 거. 타투는 이게 뭐 배에 걔네들 바이킹 배의 앞머리에 이렇게 무슨 용 같은 거가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국 사람들 의식한 느낌도 좀 났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타투는 뭐 그게 뭐 제품 중에 드래곤 레전드라고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뭐 특정 나라, 뭐 특정 지역에만 약간 나오는 제품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이제 뭐 자료 찾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억지스럽게 좀 만들어낸 느낌.
드래곤 레전드. 이 하이랜드 파크가 솔직히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대만에 한번 하이랜드 파크 발파도 나올 때 갔던 맞아, 적이 맞아. 있어요.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 주류학개론인가요? 네네. 글렌 누나 네. 사장님하고 그때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발파더 런칭하고 21년이 그때 이거 맛보여주면서 21년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아마 이제 소량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맛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대만에서는 핫팍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리고 런칭 행사가 우리 그런 뭐 풀볼륨이나 이런 거 가면 그냥 업장이나 이런 한 공간을 빌려서 이런 느낌인데 얘네들은 컨벤션 같은 데를 아예 빌려요. 엄청 크게 해요. 야외에서 약간 부슬비가 내렸는데 일종의 무슨 스탬프 칸을 주고 미션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뭐 저기 가서 뭘 하고 여기 가서 뭘 하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하이랜드 파크와 관련된 기념품을 주면서 모든 미션을 완수하면 주는 뭔가를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공연도 한쪽에서 하고 있고 뭐 뷔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마치 내가 작은 바이킹이 돼서 숲을 탐험하는 느낌 같은 거를 좀 주려고 하더라고요. 약간 마케팅적으로 잘하는. 네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아니 느꼈었는데. 근데 저도 그 하이랜드 파크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아마 그 프로모션 했던 걸로 기억 좀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얘네들이 약간 그런 바이킹 문화 이런 거니까 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캠핑 맞아요. 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가지고 한 10명 남짓 해서 캠핑장 가가지고 이렇게 막 캠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하이랜드 파크 이렇게 스토리 들으면서 뭐 시음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브랜드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렇다. 그런 이벤트가. 물론 정말 다수의 사람들 아니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행사일 수 있지만 그게 잘만 빌드업 돼가지고 그 행사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만약에 그게 좀 행사 커지고 정말 그런 어떤 캠핑장 같은 데에서 막 바이킹 그런 코스튬을 하고 아니 그런다고 생각해봐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죠. 그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핫박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캠핑에 이제 저희 막내들을 보냈었어요. 손님 중에 이제 완전 20살, 21 이랬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좀 컸다고 좀 까불어요. 근데 그때는 막 깍듯하던 녀석들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핫박 다니고 나니까 퀘이커라고 해서 양쪽에 네네네네. 손잡이 있는 하이랜드 잔. 파크 잔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뭐 가끔 가다가 손님이 만석이 되면 제가 이제 콸콸콸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핫팍을 따르면 한 반병 들어가요. 맞아. 그리고 이제 사발줄 돌립니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의리주 같은 거 있잖아. 다 같이 이제 쫙.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한 잔을 가지고 그 잔이 이제 의미가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약간 그런 의미래요. 무기를 우리 서로 어, 내려놓고 나눠 마시자 나눠 뭐 이런 마시자.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싸우지 말자 음. 우리 뭐 이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갖고 싶다. 그걸 이제 쭉 돌려 먹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분들 중에 못 드시는 분은 좀만 드시고 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마지막 사람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저희 가게 직원이 이제 맨 마지막에 먹는데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이게 잦아지면은 핫팍증만 먹고 싶어요. 막 할 정도로.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먹던 동생 녀석이 핫팍을 너무 좋아해서 캠프에 보냈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캠프파이어를 하고 한 5-6개의 텐트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2명씩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에서 배운 것처럼 제가 가서 하이랜드 파크로 다 보내버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강하게 컸습니다. 괜찮은데. 막 그랬어요. 그런 거 진짜 저는 항상 그 위스키 수입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한테 가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면 좋겠냐 이런 조언을 얻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하이랜드 파크에서 했던 그런 프로모션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저게 이너서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이랜드 국내에서도. 파크 같은 경우는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캐스크.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핫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그런 게 뭐 스프링뱅크도 있고 그 아드백도 커뮤니티라는 게 있고 뭐 북라디도 뭐 프렌드십 뭐 같은 그런 게 게 있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네들도 이너서클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되게 저는 좋아요. 그게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수입사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경청하면서 듣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돈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만 돌아오는 어떤 효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돈을 써서 홍보를 했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구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만큼 쓰고 뭔가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라서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는 마케팅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마케팅은 뭐 너가 이만큼을 사 물건을 이만큼을 사입해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해줄게 이런 마케팅을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제품이 그만큼 팔려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쏟아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대형 그런 수입사나 대형 브랜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하일랜드 파크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지 않나. 그래서 엠버서더도 왜 국내에 왔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이킹처럼 생겼어요. 엠버서더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자기 외모 때문에 자기는 엠버서더가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보면 실제 격투기 뭐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엠버서더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바이킹의 후예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진 않다. 내가 엠버서더가 된 건 외모 때문에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건 그냥 그 엠버서더 자체가 그냥 하일랜드 파크인 거야. 난 그런 것도 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만나보고 악수를 어떻게 했는데 원래 외국인들이 좀 악수를 힘있게 악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힘있게 잡았는데 아유 힘이 어찌나 센지.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그런 게. 뭐 제품에 대한 얘기하죠. 오케이. 얘도 얼마 전에 서울 에디션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 나라별로 이렇게 제품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뭐 그 뭐라 그러지? 하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엔트리 라인으로 나오는 게 뭐 12, 18, 뭐 21, 25, 30, 40까지 뭐 50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은 뭐 정말 뭐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출시된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말 좀 소량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뭐 에디션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워리어 에디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서울 에디션 같은 경우도 이게 나라별로 약간 뭐 코리아 에디션, 서울 에디션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오는 것 같고 이것도 시리즈가 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죠? 서울 에디션 1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1으로 나왔죠. 2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더 듣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제 1이 그 당시에 조금 소량 남아서 이번에 연말에 다시 남은 1을 다시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출시가 한번 됐는데 그때는 에드링턴에서 나왔었죠. 그렇게 나오고 이번에 나온 건 DMP로 해서 나온 걸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비싸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스키 값이 많이 올라간 걸 생각하면 그 19년도 가격으로 나오면은 적정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CS 제품이죠. 네네, CS 제품이고 싱글 캐스크. 네, 쉘이었던 것 같고. 그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도 작년에 좀 출시가. 그죠, 배치 1 나왔었죠. 그렇죠. 캐스크 스트렝스가 예전에도 나오긴 했어요. 자료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그 350ml 제품으로 이렇게 쭉 몇 번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씩 릴리즈되는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평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60파운드 정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한국에는 10만 원 얼마로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CS 이번에 나온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뭐 한 10만 원 남치시면은 뭐 10만 원 후반 판매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러니까 판매가가 아니라 그 한국에 들어오고. 뭐 단가 자체는 한 10만 원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나스 제품이잖아요. 네네네. 그 CS도.
63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너서클 얘기했었잖아요. 그 네네. 이너서클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한정판 개념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뭐 바이킹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뭐 그 술을 담았던 캐스크라고 해서 한 50리터 정도 사이즈의 캐스크에다가 추가로 숙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한 사람한테 약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캐스크 채로. 그러면 50리터 정도 되면은 뭐 병수로는 한 뭐 30몇 병 정도 되지 않을까? 증발한 거 빼면 네네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면은 한 뭐 최소한은 한 뭐 30몇 병 정도는 그거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가격대도 보니까 한 병당 한 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라벨도 다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컬렉션이 좀 다양한데 뭐 바랄라 컬렉션에서 오딘, 토르, 로키, 프레야 뭐 이런 제품들 나왔고. 그게 멋있었어요. 네, 나우레들이 옛날에 잠깐 파이어 아이스 에디션이었나? 그쵸. 그래서 약간 삼각형 나무 같은 거에 술이 들어 있는데 음. 그 오딘 토르 시리즈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갖고 싶었는데 못 모았습니다. 저도 그거 시리즈를 이렇게 쭉쭉 본 거는 그 증류소 갔을 때 네 가지 딱 있는 거. 그 리테일샵에 이렇게 쫙 전시돼 있는 걸로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나마 좀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다크 그 앤 다크 라이트 네네. 시리즈.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각각 이제 버번 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하일랜드 파크가 위치하고 있는 오크니 지역에 약간 그 동지와 하지를 이렇게 의미하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맛도 괜찮고 도수도 좀 높게 나와서 가격대가 좀 비싸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 다 맛있었어요. 네네네. 다크라이트 둘 다 맛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증류소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메이크 스프릿도 팔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일랜드 파크의 원액을 한번 또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서 되게 약간 프렌들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공개하는 거나 이런 거 있어서 거리낌이 그리고 없고. 그 커크월 그에 있는 또 샵이 있어요. 하일랜드 파크 샵이. 네, 거기에서만 판매하는 또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뭐 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 커크월이라는 섬이 그 본토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저희도 이제 한 몇 명 정도 탈까? 한 20명, 30명 정도 타는 경비행기 같은 걸 타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프로펠러 달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조그만한 양쪽에 프로펠러 달린 그런 경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게 하루에 뭐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때 왜요? 낙오되셔가지고 떨어졌어요 비행기. 아니,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3명 정도만 못 탔어요. 같은 비행기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았는데 그 뭔가 날씨랑 뭔가 안 맞았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오크니로 넘어갈 때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좀 몇 대가 종류가 여러 있는데 다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작은 애는 한 30명 타고 조금 큰 거는 진짜 한 6, 70명 정도밖에 못 타는 비행기인데 저희가 그때 갔던 일행들이 한 18명 내외일 텐데 저하고 국내 하이랜드 파크 앰버서더 그 담당하고 둘이 다른 비행기였는데 이게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하루 더 있고 이제 남은 일행들은 먼저 오크니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미슐랭도 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 호텔 저희가 묵은 호텔의 그 식당이 그죠. 미슐랭 뭐 원스타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맛있진 않았어. 아, 맛있진 않았는데 저는 아무튼 담당하고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누렸죠. 둘이서 공항에서 정말 노숙. 외국인들 너무 대단하다 느낀 게 처음에는 1시간 후에 갑니다. 1시간 후에 갑니다.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냥 다 대기실에 그냥 다 앉아있어 진짜. 아무도 화를 안 내. 그러더니 오밤 10시 이렇게 되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못 갑니다. 근처에 숙소를 잡아놨으니 글로 가세요 하는데
아무도 화를 안 내는 거야 진짜. 아, 난 그래요? 거기서 와 저 어지간하면 화 안 내려고 하는데 종종 있나봐 그런 일이. 야 이런 씨 이게 장난하나? 막 화가 이렇게 난 거야 막. 근데 그 담당이 술을 잘 먹잖아요. 걔가 그 지금 친해서 동생하고 가끔 술 먹는데 걔하고 술 먹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이 또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그날 숙소에 가서 둘이 새벽까지 한두 시까지 맥주 먹고 또 제 방에 와서 위스키 먹고 전 다음날 막 이제 비몽사몽 하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아 형님 빨리 일어나세요. 가야 돼요. 그리고 막 짐 싸고 가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진짜 배탈이 난 거예요. 술병. 그래서 이제 나 화장실 가야 된다. 이제 시간 없으니까 이거 못하면 우리 또 여기서 또 하루 머물러야 되니까 타고 비행기에 가서 화장실 쓰시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화장실이 없는 거야. 경비행이니까. 너무 당하는 거야 진짜. 그 얼마나 몇 시간 정도 타야 한 돼요? 35분 내외? 한 3, 40분 한 시간이네. 오래 걸리죠. 그 제주도 정도 가는. 근데 정말 타보면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진짜 약간 영화에서 보듯이 막 덜컹덜컹하면서 이게 엄청 흔들려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경비행기는 좀. 정말 잘못하면은 제가 비바라비다를 못 차릴 뻔했습니다. 지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게 흔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힘들게 갔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아무튼 배편으로도 갈 수 있대요. 배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간다면 배로 갈 겁니다. 그치, 하루 머무는 거보다야. 네, 뭐 스코틀랜드 넘어가시는 분들이 오크니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저는 꼭 스카파나 가볼만 하일랜드 파크 중요소를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거기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갔던 날이 이제 둘째 날이니까 첫날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절벽이 데리고 가요. 그 절벽이 데리고 가면 와 진짜 영화에서나 봤을 것 같이 이렇게 바다 밑을 내려다 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한 몇십 메타 밑에 있는데 파도가 거기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바람이 중심을 못 잡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끝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끝까지 그 절벽이 이어지.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진짜 거기에서 그 하일랜드 파크 18년을 한 잔씩 주거든요. 제가 그걸 마시고 나서 제 그 인생 위스키가 원픽이 된 거예요. 이제 원픽 중에 하나가. 그랬었죠. 근데 그걸 주면서 그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발밑을 조심해라. 엊그저께 내 친구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다. 진짜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그 정도로 거기가 바람이 심해요. 바람이 심한데 위스키도 한 잔 먹었겠다. 거기서 뭐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추락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서 풍경을 담으려고 그때 셀카봉이 없어서 손으로 최대한 멀리 핸드폰 끝자락을 잡고 이렇게 들었는데 핸드폰이 날아갈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했어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18년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맞아. 다들 의아해하더라고요. 거기서 먹을 땐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와, 같이 그쵸.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 하일랜드 파크를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기억들, 증류소에 가서 이제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북유럽 신화와 바이킹 문화를 같이 묶어서 이제 블렌딩하는 마케팅 요소로 쓰는 그런 것들과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런 캠핑 같은 거와 이렇게 묶어서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가고 이 브랜드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팍팍 와닿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하일랜드 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제약이 많아서 그런 것들 안 하지만 이게 나중에 풀려나면 좀 많이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사들을. 말씀하신 대로 진짜 딱 각인이 돼서 이 하일랜드 파크라고 하는 위스키를 저도 이제 꼽아주는 위스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크니가 또 약간 그 지역 주민들끼리 또 친하다고 그렇게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에사는 다르긴 하지만 스카파랑 이게 관계가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크니 몰트 위스키 이렇게 하면서 제품도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일랜드 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막 중간중간에 이제 뭐 증류소 같은 얘기들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약간 피트 스모키한 느낌 그런 위스키를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약간 입문용으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스키지 않나.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그냥 12년, 18 이런 것 18도 뭐 그 같은 18급에 비하면 가격대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 않나라고 해서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하일랜드 파크. 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일랜드 파크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마실 때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아니 맨날 똑같은 건데 왜 맨날 틀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